음. Part 3 Rules for Sea Land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어,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FAS 선측 인도는 매도인이 다음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예, 부두 또는 바지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매도인이 그렇게 인도한 물품을 조달한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을 선측에 둔 시점 이전이며 매수인은 그 이후로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 운송 방식 보험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측에 둠으로써 인도하기를 의도하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서만 사용돼야 한다. FAS 규칙은 선측에 두기 전 운송인에게 교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FAS 규칙이 아닌 FCA 규칙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3. 상세한 지점 명시. 당사자들이 지정 선적항에서 부두 또는 바지에 물품이 이동되어 적재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해당 지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며 관련된 취급 비용은 항구의 관행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될 물품을 조달.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수출, 수입 통관. FAS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과 또는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FOB 프리 온보드 본선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FOB 본선 인도는 매도인이 다음의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적재 본선 적재 본선 적재가 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 적재한 시점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 운송 방식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기를 의도하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FOB 규칙은 본선 적재 전 운송인에게 교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며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FOB 규칙이 아닌 FCA 규칙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4. 수출, 수입 통관. FOB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과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CFR, 운임 포함 인도는 매도인이 다음의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선 적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의 조달. 물품의 멸시 또는 손상은 물품이 본선 적재된 시점에서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실제 양호한 상태로 계약된 수량 또는 전량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CFR에서 매도인은 음, CFR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매수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이 권고된다. 2. 운송 방식. 본 규칙은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둘 이상의 운송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CFR보다 CPT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다.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의 조달.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4. 인도항과 목적항. CFR에서는 두 개의 항구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본선 적재를 통해 물품이 인도되는 항구이며 두 번째는 물품의 목적지로 합의된 항구이다. 물품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매도인은 인도된 때로부터 합의한 목적 지점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샹하이 항구에서 본선 적재되어 사우스햄튼 항구까지 운송된다. 인도는 물품이 샹하이에서 본선 적재된 시점에 이루어지며 위험도 이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반드시 샹하이 투 사우스햄튼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선적항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계약의 목적항을 항상 명시하는 반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선적항을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적항에 대해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서 운임 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가능한 상세하게 선적항을 계약에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6. 양육항 내의 목적 지점 명시. 당사자들은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될 것이 권고된다. 그 지점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인도 시점부터 지정한 항구 또는 매매 계약에 합의된 항구 내의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7. 복수의 운송인. 상이한 해상 운송 구간을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피더선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샹하이에서 사우스햄튼까지 해양 선박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홍콩에서 이전되는지 샹하이 또는 상하이에서 이전되는지이다.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에서 자체적으로 잘 합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 홍콩에게 인도된 때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장기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후속 단계 샹하이에서 위험이 이전되기를 원한다면 매매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8. 양화 비용. 매도인은 운송 계약상 목적지 내 특정 지점에서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9. 수출, 수입 동관. CFR은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동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또는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화 위험.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는 매도인이 다음의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선 적재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의 조달.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음, 적재된 시점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실제 양호한 상태로 계약된 수량 또는 전량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운송 방식. 본 규칙은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둘 이상의 운송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CIF보다 CIP, CIP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다. 보험이 포함됐으니까.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4. 인도항과 목적항. CIF에서는 두 개의 항구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본선 적재를 통해 물품이 인도되는 항구이며 두 번째는 물품의 목적지로 합의된 항구이다. 물품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매도인은 인도된 때로부터 합의된 목적 지점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물품은 샹하이 항구에서 본선 적재되어 사우스햄튼 항구까지 운송된다. 인도는 물품이 샹하이에서 본선 적재된 시점에 이루어지며 위험도 이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반드시 샹하이에서 사우스햄튼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선적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계약에서 목적항은 항상 명시하는 반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적항에 대해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서 운임 또는 보험 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가능한 상세하게 선적항을 계약에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6. 양육항 내 목적 지점의 지정. 당사자들은 목적항 내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그 지점까지의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인도 시점부터 지정된 항구 또는 매매 계약서에 합의된 항구 내의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복수의 운송인. 상이한 해상 운송 구간을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초로 홍콩에서 상해까지 피더선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상해에서 사우스햄튼까지 해양 선박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홍콩에서 이전되는지 상해에서 이전되는지이다.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에서 자체적으로 잘 합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 홍콩에게 인도된 때에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장기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후속 단계 샹하이에서 위험이 이전되기를 원한다면 매매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8. 보험. 매도인은 선적항으로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에서 자국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CFR로 매매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코텀즈 2020 CIF에서 매도인은 확장된 보험인 ICCA보다는 ICC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상응하는 제한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높은 단계의 보험 가입을 합의할 수도 있다. 9. 양화 비용. 매도인은 운송계약상 목적항 내 특정 지점에서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10. 수출, 수입 통관. CIF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